노후를 위한 월세 수익, 아파트로 가능한가? 현실적 분석. 어제 카페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분이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살 계획이었는데 완전히 빗나갔다고.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고. 오히려 관리비와 세금 내느라 쪼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역시 노후를 월세 수익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월세 수익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지만 정작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부동산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안정적이며 월세는 노후 소득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월세 수익은 노후의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아파트 몇 채만 있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일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파트로 월세 수익을 내는 것이 정말 현실적일까요? 오늘은 환상이 아닌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대학 선배의 경험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부터 노후를 위해 월세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지방의 소형 아파트 3채를 샀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은퇴하면 3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며 손주들도 돌봐주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10년 후 선배님은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드디어 계획대로 월세 수익으로 살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공실이었습니다. 3채 중 1채가 1년 넘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라서 수요가 적었고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서 낡은 아파트는 외면받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월세 수익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대비 월세가 낮아서 실제 수익률이 연 3%도 안 되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비용이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훨씬 적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세입자 관리였습니다.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 집을 엉망으로 쓰는 세입자, 갑자기 나가겠다는 세입자 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세입자들을 관리하려면 수시로 내려가야 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선배님은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아파트 3채를 모두 팔고 그 돈으로 서울 근교에 작은 집 1채를 사서 직접 살고 나머지 돈은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월세 수익으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수익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 수익률을 잘못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세를 1년치 합쳐서 집값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가 실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정도 받습니다. 1년이면 600입니다. 3억에서 600이니 수익률이 2%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세금을 빼야 합니다. 월세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세율이 높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재산세도 내야 하고 만약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을 빼야 합니다. 관리비 중 일부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고 집이 낡으면 수리비가 들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또한 공실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세입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2%커녕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계산해보니 은행 예금이 더 낫다고, 월세 수익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이것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리입니다. 월세 아파트는 주식이나 예금과 다릅니다.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월세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합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월세로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관리할 것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습니다.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3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독촉했지만 세입자는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적 조치하려니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렸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야 세입자를 내보냈지만 밀린 월세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 상태였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써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까지 모두 수리해야 했습니다. 수리비다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거의 1년간 월세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월세 관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차라리 집을 팔아서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입지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월세로 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요가 많은 곳은 공실 걱정이 없지만 수요가 적은 곳은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분당에 사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세 수익을 노린다면 입지가 전부라고 수요가 확실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학가 근처, 산업단지 근처, 직장인이 많은 곳, 교통이 편한 곳, 이런 곳이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반대로 지방 소도시, 외곽 지역, 교통이 불편한 곳,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월세 수요가 적습니다.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수익커녕 손해만 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규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임대차 관련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등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에 사는 한 집주인은 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2년 연장했는데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월세는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팔지도 못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집주인의 권리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세금입니다. 월세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고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잠실에 사는 한 투자자는 세금 때문에 월세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부담이었습니다. 연금소득과 합쳐지니 세율이 높아져서 월세의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로 월세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수요가 확실한 곳, 공실 걱정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 오래된 곳보다는 신축, 큰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유리합니다. 둘째,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만 보지 말고 세금과 비용을 모두 빼고 실제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률이 3% 이상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를 잘 선별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며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관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넷째, 여러 채를 분산해야 합니다. 한 채만 가지고는 공실이나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큽니다. 최소 3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화성에 사는 한 성공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15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소형 아파트 5채를 월세로 놓고 있습니다. 모두 대학가 근처나 직장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실은 거의 없고 관리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 4% 정도입니다.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매달 들어옵니다. 그분은 이것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성공 비결을 여쭤보니 입지 선택과 장기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적어서 실망합니다. 따라서 월세 수익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평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노후 소득을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월세도 하고 배당주도 하고 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야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월세 수익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현실적인 계획입니까?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해 봤습니까?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월세 수익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월세 수익의 환상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